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문제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기자회견에 이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부 상황들에 실망했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도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열려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최소한 6번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모두 북한이 약속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매우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북한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과 관련해 영내 공격을 억제하는 데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달성을 위한 노력 등 북한 문제가 오는 27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주제 중 하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억류한 화물선 YG 어네스트호를 돌려받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2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화물선 YG 어네스트호 압류는 미북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merica should fund the consequences. The heinous act might have impact on the future development and should return our ship immediately. 한 대사는 교착된 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해제라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YG 어네스트호 압류는 주권을 침해하고 미래 양자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미국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는 문제나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시설 개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제안이 턱없이 부족하며 훨씬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첩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최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의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하노이에서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제안이 부족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현 상황을 협상이 보류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He's not given up on further negotiations with Kim Jong-un. So I think it was more of a holding action. He was simply restating that what was being offered in Hanoi was insufficient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 타결, 즉 빅딜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즉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부터 미사일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So I think he was making it very clear that's the U.S. position. He wants that. That's what his position is. That's complete denuclearization. 그러나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First time that a number has been put out there. And again, this speaks to the fact that I don't think President Trump knows the difference between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힐 전 차관보는 다만 구체적 숫자가 거론된 것이 향후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미 정부 당국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는 물론 영변회에 그런 시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 것은 아니며 미북 간 교착 상태 속에서 북한의 보다 진지한 조치와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측이 최근 북한 관영 매체의 비난 논평에 대해 살인적인 북한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한다며 맞대응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 주자와 북한 간에 벌이는 설전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측은 북한 관영 매체가 최근 인신공격성 비난을 한 것과 관련해 놀랍지 않다며 즉각 맞대응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의 앤드루 베이츠 국장은 22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의 살인적 정권에 반복적으로 속아 계속 양보를 해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지지해온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계속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정권과 트럼프 대통령을 동시에 비난한 겁니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맹비난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이라며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이라고 부른 것에 대응한 겁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We don't, but Trump does.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주에도 김 위원장을 고모부의 머리를 날려버린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거친 언사로 응수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지난달엔 대북 협상의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한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자 맹비난하며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부시 전 대통령은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사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면서 한국 인권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비전이 북한까지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과 노 전 대통령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 관계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믿음을 우선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미한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임기 중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한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며 미국은 이라크의 자유수호 전쟁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 사이의 협력이 지난 몇 년 동안 긴밀한 조율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 하에서 더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일 한국, 백영과 미한 관계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북한과 관계 회복을 추진하면서 북한 접근법에 일치했다면서도 북한에 당근책을 제시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제공할 것인지 등의 문제나 미한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그가 오랫동안 선호한 대북 관여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다음 주 외교안보 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2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이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도쿄에서 2+2 형식의 회담을 열어 양국 간 최근 군사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22일 피랍 탈북민 인권연대와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이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과 한국의 자유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유전선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무총장을 맡은 피랍 탈북민 인권연대 도회윤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면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휴전선 넘어 북한까지 확산시키면서 한반도의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단체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출신의 이해란 박사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와 미한 동맹의 가치를 생각하는 의미로 파란 리본을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